안녕하세요. 금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관계로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 어제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오늘 약보합이 끝나버렸네요. 단지 그래프 상으로는 매수가 좀 우위고 개인은 사고 오늘 팔고 외국인 기관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 어제 오늘 저 뉴스 보니까 28일 우리 사주 뭐인데 그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개날바 같은 소리고 수익 실현입니다. 수익 실현 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 물량은 함부로 못 놓아요. 지금까지 그랬고 어느 회사든 유상경제 우리 사주 참여한다라.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 새끼들 기관들 저거 팔아 쳐먹으려고 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 저거 팔은 거예요 지금. 오늘 안 샀어야지. 오늘도 팔았어야지. 그죠? 매수가 얼만데 현재까지. 그죠? 현재까지 기관들 매수가 얼만데. 와이고 한 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순매수가 209, 300만 주네. 이것도 팔지 왜 안 팔았을까요? 예, 그런 소리는 맞기는 맞아요. 우리 사주 뭐 1200만 주 맞긴 맞지만 나올 물량이 극히 미비하다는 거. 저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지.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선에서 대충 끝나지 않겠느냐 올해. 저는 계속 해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8천원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5, 6% 그죠? 한 6% 정도 볼게요. 6% 정도 6%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 월요일. 그러나 올라간다는 거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저께 추매하신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성자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는 주식이 내려갈 때는 수익 실현밖에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나 사큐 실질적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 1월달 1월달은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1, 2월달은 주춤거릴 수 있을란가는 모르는데 그 이유는 중국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제가 마음속으로 솔직히 기도하는 부분은 중국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솔직히 바라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제 벌써 시작됐으니까 11월 초부터 뭐 한 2달 정도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회사 주식은 내년에 계속 올라가야 될 주식이에요. 내려가는 주식이 아니고. 그 첫 번째 근거로 사큐 실적 발표를 한번 볼게요. 좀 있으면은 컨퍼런스에 이 사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분위기도 좀 나오지 싶습니다. 그걸 면밀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프레공이나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제 이렇게 세게 때렸어요, 그죠? 어제 세게 때렸어요. 때리고 상한하고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도달러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수익 실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익 실현입니다. 이유 불문이 어느 정도 하면 용을 느껴요. 여기서 한번 요까지 가도 좀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 1차 상단 지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 2차 상단 지지였는데 여기서 요게 아마 유혹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21선 월로 따질 때 121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7,770원에서 80원 여기까지만 위에 올라가준다 그 매수량이 많아진다면은 불안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일 권리락이 있는 주주권리락이 있는데 27일 월요일날 어떤 장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만약에는 생각 안 할게요. 만약이 아니고 오늘 나스닥이 미장이 조금 도와준다.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국장이 월요일은 좀 출렁거리지 싶습니다.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위로 적어도 이날 8.45에서 10% 여기서 한 3, 4%, 4, 5%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도 그렇고 현재 차트나 분위기상도 그렇고 월요일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시장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정말 힘들죠. 23,000원도 좀 빡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월요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것도 계속 수차례 거쳐 말씀드리지만 23,000원에 자꾸 저는 23,000원에 끝나야지 23,000원 위로 끝나야 될 주식이라는 게 명확한데도 이러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끌지를 않아요. 끌지를. 이게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애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포기하게 만들든지 공매 이게 한번 보셔요. 이게 대차 손해하고 대차 상한하고 이게 대차 손해는 허수입니다. 갖고 있던 거예요.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 거의 1,000만 주 갚았어요. 4,400에서 거의 1,000만 주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것처럼 그냥 빌려서 바로 갚은 것처럼 한데 이게 허수입니다. 허수. 이거 대차 손해는 하세요. 대차 손해. 대차 상한이 맞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마 이거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얘들의 편법의 편법이고 술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갚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일 주중 걸릴락 27일 요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나스닥이나 어떤 좀 영향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슈팅이 놓을 것 같아요. 이날 12월 19일 이날적으로 도토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봤자 5%예요. 5%, 6%, 62, 6%. 그러니까 6%는 얘들 장난쳐놓고 끄집 올렸으니까 23,000원 정도 같으면 뭐 걸릴락에 얼마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은 1월달에는 더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매도하는 포지션은 포기, 관망입니다. 추매도 포기, 관망. 현재 상태에 제가 갖고 있는 저도 뭐 대충 3만주 들고 있으니까 대충이 아니죠. 3만주 조금 더 되겠네. 1월 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1월 초는 약간 상승각으로 간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야 될 것 같고 오늘 1.8% 빠진 거는 뭐 뉴스 그대로입니다. 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대주주의 끈도면에 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거 금융은 기관 금융은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싼 가격에 다시 샀다는 거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바보 아닌 분석이 가능한 거니까 문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 애들은 언제 다시 던질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외국인 적어도 외국인은 지금 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근데 모르죠. 또 월요일 어떻게 돌아설지 미장만 돌아서면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너무 변동성 장세가 되다 보니까 뭐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간에 뭐라고 답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싼 주식은 보입니다. 그 전에 허음 같은 경우도 뭐 대충 제가 항상 말해 21,000원에서 22,000원은 박스권이다. 근데 27일 날 뭐 배당 때문에 좀 더 끄집 올랐는데 23,000원
뭐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모르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풀 배팅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락은 끝났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월요일장에 대한 예상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1.8% 빠지가 2313. 자, 2480도 포기. 2400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2400이나 지킬 수 있을는지. 더 이상 하방은 없지 싶습니다. 이제 2300 밑으로 꺼진다는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던졌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기간 외국인이 이 정도 샀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얘들이 다 받쳐먹었어요. 매수로 이 호가 매도 호가에 땡겨 먹은 게 아니고 매수 호가에 다 받쳐먹었어요. 받아먹은 애들이. 근데 주가가 이 꼬라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 쌍 주식은 많아요. 뭐 이번 주말이니까 시간도 많고 해서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면 네이버 쌉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쌉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좀 가격이 싼 편이고 삼성전자도 싸고 소보장식으로 원익 QNC도 싸고 코미코도 싸고 뭐 2차 전지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빠져야 돼요. 더 거품이에요. 아직까지 포도 높고 더 빠져야 됩니다. 2차 전지주 태양광 신한경주는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주 중에 LNF 이거 12만원까지 빠져야 돼요. 12, 3만원까지 12, 3만원까지 빠져야 됩니다. 보시면은 심하죠? 여기에 스타트예요. 2월 19일 월로 따집니다. 2021년 9월달부터 원래 스타트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거품입니다. 거품. 정말 거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18만원 거품이에요. 최저 17만 4천에서 턴을 시켰다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12, 3만원. 12, 3만원 같으면 러시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올라 빠질 때도 딱 확연하게 보시죠. 그죠? 스타트한 게. 물량 매집에 들어간 게. 여기서 끄집어 올리가 한번 쭉 털어먹고 또 끄집어 올렸다가 한번 쭉 털어먹고 올리는 척하다가 털어먹고 올리만큼 에다 다시 털어먹고. 과거의 데이터 분석만큼 정확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과거의 데이터인데 현재와 미래는 답을 못 줘도 과거는 이랬다는 건 명쾌하게 답을 내 눈으로 확인이 들어옵니다. 확인이. 요놈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확인이 들어오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해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예측을 하셔도 돼요. 더 빠져야 되겠죠. 그죠? 더 빠져야 됩니다. 얼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했을 때 12, 3만원 빠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또 끄집었다 또 후대기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고가 27만 9천원의 목표가를 보고 있으면 처물리는 거예요. 거기 6개월이 걸렸다 1개월 걸렸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고 호텔신라 안 빠지죠. 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이게 두산 인프라코드 견뎠어요. 그죠? 인프라코드 견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또 시세 차익 매물 폭탄 맞은 거니까 그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중국 관련주들은 안 빠져요. 관망 내지는 강모아. 자, 그래서 제가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데 위에 흔들리는 데는 항공주 작살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아나항공 예를 들어서 같으면 아시아나항공 11,000원대 오면 들어가도 돼요. 대한항공 21,000원 2만원이 무너지면 땡큐예요.
그 이유는 또 하면 또 설명이 많아지니까 제가 보는 금액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인프라코 험, 요즘은 이제 인프라코도 그렇고 험도 그렇고 뭐 저는 삼성전자, 네이버 지금 이 네 가지 종목을 갖고 있지만 다른 종목은 한 번씩 제가 단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7,000에서 78,000을 파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도 팔았고. 근데 지금 8만에서 안 빠지잖아요. 요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바로 훅 하고 빼버립니다. 오늘 딱 훅 하고 빼버려요. 이게 지금 고점 81,500원인데 이게 더 끄집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봤을 때 1,000만원. 바로 패대기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정리하라는 이유는 제가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요. 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는 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발상이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는 제 예상한 대로 놓은 것 같아요. 단지 실망스러운 거는 험이 오늘 좀 한번 두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수가 너무 안 받쳐주네요. 그러니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요 모양이. 지수했다면 아마 외국인이 좀 들어왔지 않았겠나. 다시 도돌이로 22,400원 어저께 법에서 끝나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예상이었는데 예상과 반대로 저 내려서 3포인트 빠져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뭐 배당받고 뭐 아마 1달 되면 이야기하겠죠. 특별 배당, 특별 배당, 삼성이 그래 했듯이 실적에 따른 특별 배당. 그래서 2,500원에서 3,000원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플러스 대하면 25,000원 정도 되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죠. 라고 현재 상태에서 자 이제 오늘 차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로 제가 지금까지는 차트를 보지 말았으니까 이제는 봐도 됩니다. 왜냐하니 27일날 배당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봐도 됩니다. 현재 상태에 다 보합이에요. 보합. 언제부턴가 한 달 내내가 아니고 요 상태에서 봐야 돼요. 11월 23일부터 한 달 내내. 그러면은 밀리려면 벌써 밀렸어요. 어떤 식으로는 밀렸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얘들도 간망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매크로에 따라가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새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한 번씩 가다가 말씀드리는 게 거래가 터져야 된다. 하방이든 상방이든.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거래가 900만 주 이상 한번 터져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험도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그런데 아마 내릴 수는 없겠죠. 배당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상방으로 거래가 한번 터지기를 그때를 손꼽아 12월 달에 기다렸는데 결국은 하질 않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어떤 분석이 해가지고. 자, 월봉은 아직까지 눌림목 없습니다. 주봉, 월봉 눌림목 아직 없어요. 자, 여기서 희망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양이냐?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매수량이 아주 일부분의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매수가 들어올 거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를 못하겠죠. 그죠? 매도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에 저는 선택을 걸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저희들 입장에, 제가 입장에서는 27일 월요일이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뭐 터닝 포인트가 됐든 안 됐든 1월달로 넘어간다고 보고 포지션은 관망으로 잡겠습니다. 하면 물론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1월달까지 갖고 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환경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서 다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장 사거래일 날아가는 그날까지 힘을 넣겠습니다. 아자!